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더욱 강력해진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이번엔 팀전이다. 매매 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흑팀 매니저 김나혜. 백팀 매니저 이정우입니다. 대회 규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서바이벌은 예선, 본선, 결선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네, 총 30명의 와우넷 파트너들이 필명으로 참가해서 이름이 아닌 실력으로만 승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예선은 개인전이 아닌 팀전으로 흑팀과 백팀으로 나뉘어서 팀별 매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내일 하루 남은 예선전에서 각 팀은 전략을 세우고 각자 매매를 이어가게 됩니다. 예선 결과 승리한 팀의 15명 전원이 본선에 자동 진출하는데요. 치열한 생존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매매 규칙을 짚어볼까요? 참가자들은 한국거래소 정규장 시간 동안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코스피, 코스닥, 또 ETF 종목들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거래 종목의 개수 제한은 없지만 장 마감 시까지 보유 가능한 종목은 최대 3종목입니다. 예선 끝까지 팀워크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본선 진출 이후에도 승부는 계속되고요. 최종 누적 수익률로 승자가 결정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승부를 만나러 가시죠. 매매 전쟁 대국,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네, 이번엔 팀전이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펼치는 진검승부,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최고의 전문가들의 매매전쟁 대국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4분과 함께 할 텐데요. 흑백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릴 텐데요. 오늘은 흑팀의 이제 1거래일 남은 기념으로 흑팀의 감독님들께서 두 분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 이 투자대회 최초의 트리플 우승, 시즌2 우승자 이강무입니다. 네, 이번에 흑팀 네. 감독으로서, 감독 중 한 명으로서 분위기 네. 어떠신가요? 뭐 어제 나왔던 출연자분들은 흑팀이 뭐라고 할까요? 해 뜨기 전이 가장 고요하다. 하지만 네. 가장 캄캄하지만 해가 뜨면 가장 눈부시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그게 지금 흑팀의 분위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둡다라는 얘기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가요? 일단 옆에 계시는 이동구 대표님도 계시지만은 네.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 흑팀 대표님들을 응원하고 계신가요? 응원하면서 매일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동근 감독님 함께 하십니다. 소개를 예. 제가 해드렸네요. 예, 소개해 예, 주시죠. 예, 이동근입니다. 네, 어떠세요, 흑팀 감독님으로서? 이동근 대표님. 아쉽죠, 뭐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아쉽나요? 아시잖아요. 아니, 전 전혀 저희도 아직 모르고 지금 깜깜이 기간이어서,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또 어느 팀이 이길지 맞춰주셔야 됩니다. 또. 아, 그래요? 네. 글쎄. 뭔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시청자분들이 흑팀 응원할 텐데. 지금 뭐 전략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전략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흑팀 우리 선수들을 저하고 우리 저 이광무 대표하고 둘이서 뽑았기 때문에 네. 정말로 뭐 잘 되기를 저는 바라거든요. 잘 될 겁니다, 아직. 예, 거래일이 남아 있으니까. 우승하기를, 우승자 거기서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백팀은요, 흑팀에서 트레이드가 되셔갖고 백팀에서 활약 중이신 분으로 저희가 또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흑팀에서 백팀으로 온 그 백기사, 백기사. 예, 김대복 대표이고요. 김대복 대표는 시청자 여러분이 원하시면 수익 나는 종목 막 퍼주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요. 백팀으로 트레이드가 되셨어요, 흑팀에 계시다가. 네네. 어떠세요, 백팀 분위기? 뭐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수익률을 잘 내서 온 게 아니라 얼굴 잘생겼다고 뽑았는 것 같은데 수익까지 내니까 진짜 이거 뭐 큰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답은 이동근 대표의 기침으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회를 좋아하는 남자 김동엽입니다. 회를 좋아하는 남자 김동엽 대표님. 네. 날로 드시는 걸 좋아한다는 뜻인가요? 날로 먹고 있습니다. 어, 지금. 네. 그래요. 어쨌든
앞에 계신 두 분을 선택하셨는데 트레이드가 되셨어요. 저도요? 네, 100팀으로. 그렇군요.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요즘 분위기 어떤가요, 100팀? 진짜 뭐 분위기 최상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요? 네. 지금 뭐 한 1거래일 남은 상황에서 과연 어느 팀이 우승을 될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오늘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자, 투자 서바이벌 매매 전쟁 대국 스페셜 이벤트입니다. 시즌3 예선팀을 맞추시면 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진짜 주식 3부 시즌3 이벤트 게시판으로 응모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선 승리팀은 뭐 흑팀이다 또는 백팀이다 이렇게 한 팀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흑백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당연히 탈락이고요. 맞추신 분들 승리팀 수익률 1위 파트너의 VIP 이용권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니까요. 시즌3 예선 승리팀을 맞추시는 스페셜 이벤트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선 때부터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야지 이제 본선 결선 갔었을 때의 그 스페셜 이벤트에 또 자연스럽게 입장하시게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 소개를 뒤로 하고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간전평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만나볼 텐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이동근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성동격서이다. 성동격서이다. 예. 동쪽에서 소리를 치고 서쪽으로 친다. 예.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가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거 하고요. 네. 그다음에 돌이 뜨고 나뭇잎이 가라앉는다. 돌이 뜨고 나뭇잎이 가라앉는다. 네. 무슨 얘기인지 해설이 필요합니다. 예, 일단 성동격서라는 말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시장이 지금 뭐 반도체, AI 뭐 이런 쪽이 지금 대세지 않습니까? 조방건이라든지 이런 쪽 계속해서 이제 그런 쪽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요 며칠 사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주로 어떤 쪽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냐면은요, 화학주가 상당히 급등을 하고, 화학주 상당히 많이 급등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지주사 이런 쪽도 이제 다시 좀 숨고르고 있다가 삼성화재가 가장 먼저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네. 이런 쪽에 이제 흐름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섹터 쪽에서 뭐 ABL 바이오가 일단은 어떤 단초를 제공을 했습니다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2년 가까이 주주분들을 상당히 좀 힘들게 했던 종목이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세 흐름이 나오지 않았고, 그게 이제 이틀에 걸쳐서 외국인들이 거의 한 100 한 몇십만 주 정도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다. 물론 이제 지금 뭐 반도체라는 이런 쪽이 꺾였다 이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네. 예, 그런 쪽의 흐름들이 대단히 여전히 지금 주도주고 좋습니다만 지금 전혀 지금 또 수익률 게임이 다른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심이 이제 돌이 뜨고 나뭇잎이 가라앉는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죠. 중후장대 기업들 쪽에서 이제 화학이라든지 일부 이제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의 흐름들이 저점에서 지금 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가 가장 한 50% 정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롯데 케미칼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한유화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저점에서 요 며칠 사이에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의 흐름들이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거품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덜 거품인 게 있나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화학이나 철강, 이 돌이 뜬다고 할 정도로 무거운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거품론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AI 거품론에 저는 이제 거품이라고 봅니다. 거품이라고 보세요? 예, 거품이라고 미리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거품을 터뜨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주식시장 보고 있잖아요. 우리 정부도 지금 5,000포인트 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장 부양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정부가 시장을 부양하는 시점에서 그걸 거품이다라고 얘기할 건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들, 팔란티아 테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계속해서 막아내는 흐름들이에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TSMC에 지금 상당히 이제 또 주문을 많이 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이제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도 여전히 이제 또 뭐 AI 반도체에 대한
공급 주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내용들이 어떨 때 나오냐면 거품론이 나왔을 때 나 주문했는데 그다음에 또 손 마타요 씨가 지금 또 엔비디아 주식을 팔았다라고 했을 때 또 뭐 나는 또 주문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주도주는 맞고 한데 상당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좀 벗어날 종목군들이 어떤 게 있냐 이런 쪽으로 해서 당위적으로 지금 랠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수급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멈추고 돌아선 듯한데 오늘은 1조 원 가까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관심 가졌던 쪽은 어느 쪽이었고 이 현상, 이 분위기는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계신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옵션 만기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제 외국인들은 하방 쪽으로 보고 있다가 지금 손실이 조금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 만기에서 그다음에 또 기관 투자자는 상방 쪽으로 보고 있지만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동시효과에서 그 부분이 좀 서로 청산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쪽에서 최근 금투 쪽에서 좀 많이 매수를 했었죠. 그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그냥 받은 거예요. 삼전하이닉스 쪽으로 보시면 아마 그쪽에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제가 이제 돌이 뜨고 나뭇잎이 가라앉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화학이나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약간 저 PBR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이걸 외국인들이 조금 선점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예측하고 계실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말에 가장 이슈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이제 배당 그렇겠죠. 소득 분리과세라든지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상법 개정 뭐 이런 내용들이니까 아마 그 부분은 좀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꼭 연말이라기보다는 제가 기준하고 있는 날짜가 11월 20일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11월 20일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다 됐죠. 11월 20일 정도까지 반도체나 이런 섹터들 조금 쉬면은 그 이후부터 이제 흐름들이 좀 나올 거고 오늘 이제 조선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많이 빠져 있다가 나왔잖아요. 네. 예, 그런 흐름들이 반도체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 흐름들이 나올 때는 이제 오늘 나왔던 중후장대 기업들 쪽에서는 약간 이제 완급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때 또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금융이나 지주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하여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임해서 연말까지 지켜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안 사잖아요. 지금요? 잘 안 사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이 안 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또 아닌 것 같은데 차익 실현하셔서 현금을 어느 정도 지금 뭐 비축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고. 이미 틀렸죠. 틀려가지고 이게 사실 배 아픈 물량들이죠. 저도 뭐 마찬가지고 이미 초장기에 다 틀렸잖아요. 다 틀리고 그 현금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 뭐 좀 속이 좀 쓰린 그런 시점이고 네.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진짜 아무거나 베팅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왜 안 사세요라고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은 시장이 겁나서 무서워서 환율이 어때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품은 거품인데 그 거품을 터뜨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용기 없으면 지금 못한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용기 100배에서 배팅 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용기 100배로 만약에 들어가신다라고 하신다면은 거품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반도체 이쪽으로 가시나요? 아니면 아까 돌이 뜬다라고 저는 말씀하셨죠? 사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선방산원전은 잘 보질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지면 봐주는데 한 2주 전부터 제가 이제 금융하고 지주를 말씀드린 이미 주가 좀 많이 올라와 버렸잖아요. 네. 올라왔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눌릴 때 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바이오가 지금 새롭게 좀 출발한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차트 보시면 출발한 것 같으니까 눌리고 조정 나오면은 이제 보시고요. 어차피 이제 내년 또 보는 거니까 지금 조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섹터들이 지금 저 PBR 한 PBR이 지금 1배도 아니고 한 0.7배 이하로 돼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업종 대표들 중에서 그런 것들하고 셀트리온 종목을 꼭 집어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런 쪽은 지금 접근을 해도 예. 일단 괜찮다고 본다. 예, 예. 또 후회하신다. 그 뭐 안 사면 뭐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본전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네요. 안 사면 본전이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김대복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우리 김대복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 찬바람이 불어도 AI다. 찬바람이 불어도 AI다. AI에 찬바람이 불었나요 지금? 원래 뭐 찬바람이 불면 배당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다른 이제 쪽에 좀 찬바- 관심이 간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찬바람이 불어도 AI다. 이 얘기는 방금 전에 이제 이동근 대표하고는 좀 상반된 내용인 네, 그러신 것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이 가격 조정을 보인 이유는 뭐 잘 알다시피 마이클 버리가 이제 공매도를 이제 AI 관련주들에 쳤고, 그다음에 손정희 회장이 엔비디아를 팔았고, 뭐 이런 것들을 AI의 버블론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기는 이것은 이제 단기 상승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는 이 흐름이 괜찮다. 그것은 이제 어저께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실적 발표했던 AMD 같은 경우에 그 리사수 회장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이제 3에서 5년 동안 60% 이상의 성장세를 낼 거다. 가이던스를 나왔는데 이 가이던스가 얼마나 웃기냐면 EPS의 어떤 성장률이 100% 가까이 성장을 보인다. 그래서 어저께 9%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반도체가 자고 일어나면 지금 D램 가격이 계속 올라요. DDR4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7를 넘어가지고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물론 이제 버블이라는 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왔다가 아주 실적이 좋을 때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AI가 시작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이런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뀐 이런 흐름에서 이게 2, 3년에서 끝날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제 그 킬링 디바이스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인터넷 시대에서 휴대폰 같은 게 나와서 시장을 확 점유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 AI 시대에 새로운 뭐 로봇이나 휴머노이드나 뭐 이런 것들, 생성형 AI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로 바뀌어가는 이런 시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투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네. 근데 이 반도체가 우리나라 자력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좋아져서, 그러니까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우위한 이런 시장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는 잘 안 꺾일 거라고 생각해요. 가격에 부담이 있어서 가격 조율에 나오는 거는 분명한데 나는 시장 흐름은 여기서 더 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를 뭐 100만 원 보는 데도 있고 90만 원 보는 데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뭐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AI와 관련되어 있는 뭐 AI주나 아니면 또 AI와 연관되어 있는 에너지, 아니면 에너지를 운반하는 회사, 아니면 지금 현재 이걸로 꽃을 피울 지금 물리적 AI 관련주들로 계속 순환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좀 다양한 의견이 있긴 한데,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1, 2등 종목이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조정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쉬어간다고 말해야 될지는 좀 애매하긴 하나, 그럼 이럴 때가 오히려 진입의 기회라고 보시는 걸까요? 김대복 대표님은? 예, 저는 뭐 그 회원들도 그렇고 그 이제 뒤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게 소부장 쪽으로 막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 요즘 또 저는 소부장이 돌면서 좀 분위기가 살아오르고 있긴 합니다. 거기서도 메모리와 관련되어 있는 소부장이고, 저는 무조건 탑2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삼성전자를 숏하면 그 하이닉스를 롱했는데 지금은 롱인데 비중만 차이를 두는 이런 전략. 어떤 사람은 안전성에 두면 삼성의 비중을 조금 많이 두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성장성에 두면 하이닉스의 비중을 많이 두는 이런 전략이 저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들어가야 될 때 역시 대형주 입단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김대복 대표님의 전략이 궁금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럼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일단 대형주 단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에 대한 접근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 삼성전자의 밸류 체인 중에서 아 이게 메모리가 필요한 이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애들 보면 소캠 관련주들이 먼저 기판 애들이 막 움직이다가 요즘은 CXL 이런 애들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세다. 그래서 저는 이런 쪽에서도 좀 들어왔고 이 지금 이제 그 들어왔던 걸 길목을 지키는 이런 전략이 좋겠고 투탑 같은 경우에는 아니 막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지금 이렇게 가격 조율 받을 때 이때 줍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주식이라는 게 상승과 수렴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수렴할 때 이때 오히려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줍줍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김대북 대표는 그리고 앞서 AI는 거품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해주셨고 물론 이동근 대표님은 AI는 거품이나 터트릴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거 AI 거품론에 대해서 그래요. 한번 OX를 할까 했는데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럼 바로 우리 이강무 대표의 오늘 시장 한 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질서 잡은 외국인. 질서 잡은 외국인. 이것도 어떤 시각일까요?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에 OTT에서 왈페 나오는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이제 질서 잡는 겁니다. 어, 요즘에 이제 뭔가 시장에 대한 어지러움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돌아오면서 분위기를 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바르게 가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도할 수 있는 종목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오늘 딱 외국인들이 그런 종목들로 해서 담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일단은 뭐 차트의 이 표 보면서 외국인의 수급 추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이 좀 오랜만에 좀 큰 수치의 순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대표님들이 이야기 주셨지만은 중요한 섹터들에 대한 순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크기를 보시면은 대형주 중심이 시장이 또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전기전자 여기에 빠지지 않고 2차 전지도 챙겨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때는 반도체 쏠림이 나왔을 때 그 외에 특히나 이제 바이오 종목도 잘 안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코스피 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약바이오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따른 종목들 보시면은 지금 셀트리온이 상당히 좀 큰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이 분위기를 그대로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대형주들 좋았고 바이오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좋았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르게 이제 김대복 대표님이 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AI에 대한 성향이 있는 종목들이 곧잘 갔어요. 그래요. 그 배경에는 외국인 수급이 또 있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만약에 지수를 우상향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라면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영역들을 외국인은 또 어김없이 매수했다. 그리고 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큰 배경은 AI 산업에 대한 성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도 AI에 대한 흐름을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이제 형님이 조금 쉬어가는 동안에 동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 자금들이 조금 몰리고 자금이 몰리는 건지 어쨌든 지수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에 대한 전망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이게 좀 연속성 있게 연말까지 지금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면서 코스닥의 이 힘을 받아서 이 분위기가 좀 더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은 바로 또 대세라고 말하는 우리가 반도체, AI 이런 쪽으로 다시 힘이 또 기울여질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우선 답변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코스닥의 시장에 대한 투심이 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 단어 굉장히 오랫동안 참고 있었다. 뭐 코스닥의 대반격이라는 단어를 꺼내보기도 했었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지금 덜 오른 지수가 이제 코스닥 지수였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투심 자체도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쏠림이 조금은 좀 완화되면서 지금 코스닥에 대한 시장을 선택하면서 투심이 올라오는 게 바이오부터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은 이미 코스피가 좀 시작이 출발했을 때 이 상위에 있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시가총액 특정 종목에 대한 주도가 코스닥에서의 시총 상위로 옮겨가는 모습이고요. 이 때문에 최근에 알테오젠부터 해서 리가켄바이오, 에이벨바이오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이제 출발해서 신고가를 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반적인 낙수 효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코스피에서 쏠림 현상이 나왔던 시장과는 좀 다르다.
확실히 코스닥 쪽에 지수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영역이 많다. 이 모습은 사실 메이저 자금들에 대한 위치만 보는 추종 시장이 아니라 네. 개인 투자자가 조금 더 선호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요. 한편으로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여 동안에는 섹터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뉴스에 테마적인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나와주는 걸 보면은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좀 지켜볼 수 있고 그동안 좀 소외됐던 투자자분들도 챙겨볼 수 있는 시장이 좀 존재한다. 그리고 위치상으로 했을 때 이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일단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게 코스피 지수인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지수예요. 그런 위치를 좀 찾아올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 대한 종목 장세도 기대해 보자라고. 좋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략을 좀 여쭤볼 텐데 이강호 네. 대표께는 전략을 좀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좀 네. 중장기 전략 그리고 네. 단기 전략.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어느 쪽을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와 함께 네. 좀 중장기 전략도 좀 구분해서 간다면 왜냐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반도체 지금이 오히려 대형주 들어가야 될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하신 의견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중에 코스닥에 대한 네. 어떤 분위기가 좀 넘어오고 있다. 이제부터 좀 네. 시작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네. 좀 제가 듣기엔 좀 충돌이 되거든요. 네.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바이오가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바이오, 네. 시장에 대한 자극 요소도 되고요. 투자자분들에 대한 심리를 좀 빠르게 좀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바이오 종목들이 좀 탁월하다. 특히나 ABL 바이오에 대한 이 뉴스가 시장에 대한 좀 마중물 역할을 해서 네. 전반적인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자극이 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서 김도복 대표님이 강조해 주시는 AI. 그러면은 저는 뭐 반도체라든지 로봇에 대한 포인트로 해서 중장기적인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와서 이제 지주사라든지 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서 네. 사실 상대적으로 반도체랑 로봇은 좀 쉬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거의 다 쉬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뭔가 장기 단기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챙겨보는 게 2차 전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동안 2차 전지에 대한 실적 전환이 ESS 중심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상금 문제라든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적극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 AI 인프라에 대한 ESS 이야기보다는 로보택시를 비롯한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본 사업인 전기차에 대한 투심도 이제 조금씩 건드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강호 대표의 의견도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김동엽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평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김동엽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이마세입니다. 이맛에다. 네. 오늘 시장은 이맛에다. 이맛. 그렇지 이맛이야 뭐 이런 애죠. 이맛에. 이맛에. 네. 이맛에다가 무슨 말인가요? 이맛에다. 이마대 수- 이맛에 바이오 한다. 이맛에 뭐 한다? 사실 뭐 바이오 종목에 대한 이제 관점은 사실 극지 않은 복권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로또가 사실 확률은 낮은데 되면 뭐 인생 역전이란 말이 나오는 것처럼 ABL 바이오 앞서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이틀 상치니까 누적으로 보니까 이틀 만에 65%가 올랐어요. 이게 뭐 사실 웬만한 종목 1년치 오를 거를 한 이틀 만에 가주는 상승. 근데 이 녀석은 4월 달에도 4조치 그 기술 이전이 있었고 한번 점핑 있고 나서 이번에 또 60%짜리 상승이 나왔으니까 사실 며칠 만에 며칠 전에 8만 원대였거든요. 또 올 16만 원 됐으니까 불과 며칠 만에 지금 더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이오라는 게 이제 불확실성도 있고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운 환경들을 뭐 십수년, 뭐 수십 년 동안 봐왔던 것인데 최근에 앞서서 또 언급이 있으셨던 셀트리온이나 지금 이제 기업 분할 때문에 거래 정지돼 있는 삼바 같은 경우에 뭐 매출단이 이제 뭐 매분기 1조대 나올 정도로 숫자를 찍고 있는 그런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또 성장하고 있고 또 오늘 뭐 주제가 될 것도 같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나라가 빅파마 쪽에 기술 이전한 사례들이 엄청나게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수년 전에 흔히 말해서 뭐 신라젠 이런 종목 가지고
10년을 울고 먹었다가 결국 실패했어요. 이런 것과는 네. 궤를 좀 달리하는 성공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찍히는 모습이라서 앞서서도 뭐 의견이 있으셨습니다만 역시 이제 뭐 칩이라든가 이런 쪽이 저는 이제 일정으로 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면서 4,000대까지 올려준 거 맞고 네. 뭐 오늘까지 또 이번 주 4일 연속 상승해가지고 그렇죠. 마주보기 비슷하게 4,200선을 거의 마주보는 상태이긴 한데 저는 어쨌든 미국도 지금 2, 3일 기술주 대신에 뭐 업종 대표주라든가 우량주가 오히려 셧다운 해제 이후에 좀 다우가 더 강한 다우가 모습을 훨씬 강한 보여주고 모습이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최근에 지난주까지는 ADR이라고 하는 상승 하락 비율이 아주 극악하게 안 좋았는데 이번 주 들어서 좋아진 건 오른 종목이 되게 많아지는 장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 흐름 자체는 최악의 상승 하락 비율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최바닥 치고 오르는 종목도 이제 많이 올라가는 장세 이런 것들이 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에서도 물론 뭐 다우가 최고치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나스닥 그 바이오 차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맨날 신고가거든요. 얼마 전에 뭐 일라이릴리라든가 이런 비만약 회사들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해가지고 약가를 엄청 낮추기로 했는데 네. 그게 뭐 악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수요층의 증가로 인해서 최근에 비만약에 대한 그 시장 전망 보면 2배 이상 확대된다. 2030년도 이후에 그런 식으로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빅파마들이 항암 대신에 비만 쪽으로 옮겨간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류들이 우리나라의 뭐 플랫폼 관련주들이나 또 경구용 만드는 그런 기업들의 온기까지 만들어내면서 바이오 기업들 어떻게 보면 뭐 밀림이 있는데 사자호랑이가 잠깐 외출한 사이에 뭐 여우 늑대가 나 왕이다 이러고서 네. 지금 얘기하는 그런 식의 움직임인데 코스닥은 사실 계절적으로 봤을 때 11월에서 4월까지가 또 특별히 강한 흐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내년 그 4월 달에 채권 지수라든가 편입 그리고 6월 달에 뭐 지방선거 이벤트 또 국민 성장 펀드가 내년 상반기 중에 150조 규모로 설정된다. 그런 게 아마 저는 내년도 2분기일 것 같은데 그래요. 반도체 업종의 피크와 맞물려 가지고 지수가 뻗어서 지금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건 내년 2분기쯤이라고 저는 2분기쯤? 생각하고 있고요. 2분기쯤에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 즈음에서 시작돼서 네, 아마 네. 6월, 7월쯤에 피크 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장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대안은 이제 그 사이에는 덜 오른 코스닥 쪽에 관련된 섹터들이 쓸 거고 코스닥의 주요 구성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은 바이오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오늘 어제 보면 중심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당분간은 코스닥 위주로 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드립니다. 좋습니다.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코스닥 쪽에 중심을 잡아주고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갈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우리 김동현 대표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는 좀 내년 2분기 때부터 반도체가 다시 또 힘을 쓸 것 같다는 전망을 해주셨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관련해서 정책적인 것들이 완성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이 부여돼서 지수를 뭐 내년도 사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5천 이상 본단 말이죠. 그래요. 그 지수가 가려면 사실 뭐 작은 것들이 물론 뭉쳐서도 갈 수 있지만 결국은 시가총액 초상위권의 종목들 이를테면 우리 김대국 대표님이 아주 지금 애정하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결국은 앞장서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리고 기준이 바뀌었다는 게 아주 무서운데 예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디스카운트 할 때 항상 지표를 PBR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치보다 너무 비싼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PER로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보다 반값밖에 안 되네 이런 이제 하이닉스 평가가 나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전략적으로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으로 담아야 될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더 정리를 도와주신다면 좀 방망이 짧게 잡고 올 연말까지는 그래도 바이오와 2차 전지 쪽으로 중심을 좀 지켜봐 주시고 뭐 물론 비중의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저 역시는 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린 게 4,200선 정도에서는 뭐 비중 자체는 저는 한 4대 6에서 3대 7 정도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만큼 유동성 비율이 좀 필요하다는 관점입니다. 대신에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반도체 이외에 바이오라든가 배터리 쪽의 비중이 오히려
들어가는 전체 비중 중에서 한 60% 정도 차지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반도체 쪽은 사실 대형주도 좋고 소부장도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종목의 선택이 어려우시면 뭐 지금 소부장 관련된 아니면 반도체 핵심 설비 관련된 ETF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종목 선택이 어려우시면 ETF 쪽으로 일부 편입하시는 게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를 각 팀에서 선정해 주셨는데요.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이슈, 흑팀에서 먼저 준비했습니다. 흑팀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 흑팀이 가져온 이슈는 도요타 미국 배터리 공장 첫 가동, 5년간 15조 원 대미 추가 투자입니다. 일본 자동차 제조사 도요타가 북미 지역에서 첫 자동차용 배터리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총 20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시설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용 배터리를 모두 생산하는데요.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는 가운데 하이브리드 차의 강자인 도요타는 약 50%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요타는 향후 5년간 약 15조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투자는 IRA 세제 혜택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 대응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배터리 생산과 추가 투자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관련해서 파트너들의 더 다양한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우리 흑팀에서 준비한 헤드라인입니다. 도요타 미 배터리 공장 첫 가동. 5년간 15조 원 대미 추가 투자라는 헤드라인을 갖고 우리 흑팀에서 준비해 주셨는데 먼저 우리 이동근 대표의 이야기 듣고 또 추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뭐 도요타가 투자를 했다 이걸 뭐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저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이번에 테슬라의 실적이 나왔는데 북미 지역에서 판매량이나 이런 내용들이 급감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기차에 대한 지금 시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 1위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는 지금 투자를 계속 진행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기차가 안 좋다라는 내용만 알고 있지만 북미 지역 뭐 어차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 이런 내용들이 9월 30일부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판매는 둔화될 수밖에 없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전기차의 판매는 한 20%, 23%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국내 쪽에서 배터리 업체라든지 이런 쪽은 전기차에 대한 시각도 좋지만 그것보다 지금 ESS 쪽으로 많이 뻗어 나가고 있죠. 여기에 이제 ESS 쪽은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내용들 때문에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토요타가 계속 투자하는 것처럼 전기차에 대한 내용들을 저는 살아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쌍두마차를 끌게 되는 거죠.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ESS에 대한 기대감 이런 내용들을 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정말 좀 많이 가져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 기사를 한번 택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그거죠. 2차 전지 뭐 일부 종목도 올라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아직 뭐 내 마음에 쏙 든다 할 만큼 올라오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2차 전지를 봐야 되는 시기는 언제부터라고 지금이 바로 2차 전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들여다본다는 건 매매한다는 얘기죠? 아니 그 전부터죠. 사실은 지금 뭐 좀 늦은 2차 전지가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가 30만 원인데 그거 깨지면서부터 이미 저점을 확인을 했었고요. 근데 에코프로가 사실 이번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다른 것들을 얘기하자면 에코프로는 저점에서 100% 올라왔어요. 포스코 퓨처엠도 100%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 100% 올라왔으니까 이제 끝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 저는 아직까지 멀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2023년도에 포스코도 한 75, 6만 원,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나머지 2차 전지 종목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그 수준을 저는 회복은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못한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ESS 쪽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뭐 방송마다 빠지지 않는 게 AI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중심에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벗어나 있지만은 ESS도 들어가 있고요. 이제 국내 쪽에서 이벤트를 본다라고 하면 12월 달에 이제 조달청에서 1조 원대 정도 ESS 배터리 발주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다시 이제 붐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이런 내용들이 아마 앞으로 계속 전개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전기차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저는 모아야 배터리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뭐 2차 전지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고 엄청나게 사람 힘들게 했던 그런 섹터로서 아마 많은 시청자 여러분도 좀 각인이 돼 있을 텐데, 이번에 지금 이동근 대표 쌍두마차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전기차 배터리와 ESS 양쪽을 끌고 가는 2차 전지, 그래서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옥석을 좀 가릴 필요가 있을까요? 무턱대고 2차 전지면 전부 다 봐야 된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실적의 터닝을 가장 빨리 한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했고, LG 엔솔 다음에 이제 ESS 쪽이라든지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 SDI가 가장 또 높은 기술력 내지는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음극재 쪽에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그다음에 LNF라든지 그다음에 요 근래 들어서 이제 동박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좀 올라왔지 않습니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뭐 이런 것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동훈 대표님 그다음에 제네릭 쪽에 엔캠이라든지 이런 것들. 잠시 후에 공개해 주시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이 혹시 2차 전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종목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100팀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의견 있으신 분의 의견만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의견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김대부 대표님. 그 2차 전지는 뭐 이동훈 대표 얘기대로 지금 이제 전기차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가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ESS가 우리가 이제 전기차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좀 비슷해요. 네. 미국에서는 보조금을 주는 것이 여기에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줄 때는 30% 정도 준다고 하니까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1,000억 투자해서 그 300억을 환수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돈 먹는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업을 투자 안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새롭게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래요. 지금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예전에 그 역전의 그 자리까지 갈 거냐?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자원 당분간은 계속 이 흐름이 이어갈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OX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거 아니 시청자분들이 좀 고민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봤어요. 자금만 많다면이야 뭐 각 섹터에 좋은 대장주 다 살 테니까 그렇지 뭐 않고서 지금 좀 이렇게 웅크리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 현금 보유하고 좀 가만히 쳐다보고 계신 분들이 접근할 때 이런 고민하셔야 하실 것 같은데, 자 지금 매매를 한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ESS와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로 대표하는 쌍두마차를 끌고 가고 있는 2차 전지를 보는 것이 현명하다. 아니다. 그래도 AI다 하더라도 뭐 ESS 이런 쪽보다 그래도 반도체 많이 올라와서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반도체를 보는 것이 더 낫다. X로 한번 가볼까요? 자, 네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반도체. 2차 전지, 반도체, 중립은 뭔가요? 중립 의견을. 그러니까 뭐 좋은 뜻으로 표현드리면 네. 둘 다 반반하자 이거죠. 반반하면 너무 좋죠. 네. 돈만 있으면 뭐 다 샀죠. 왜 이쪽만 뭐 편애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쌍두마차 얘기하실 때 저는 조금 생각이 아주 다른 건 아니지만 뭐 전기차랑 ESS보다는 저는 차라리 로봇하고 ESS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로봇도 앞으로 뭐 그 머스크가 1조 달러 받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로봇을 시장에다 내놔야 된다고 하는 절대절명의 숙제를 갖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나올 거고 또 뭐 중국이나 그래요. 또 많은 경쟁 업체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도 엄청나게 많을 것 그렇겠죠? 같습니다. 근데 앞서 전기차를 말씀하신 거는 아무래도 도요타가 미국 배터리 공장에 첫 가동을 했고 그리고 5년간 15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그래서 ESS의 힘을 얻어서 하나 더
이렇게 좀 얻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이강무 대표 의견 짧게 듣고 이강무 대표는 반도체예요? 네, 뭐 맞죠? 사실은 AI 키워드가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도 좋지만 저도 로봇에 동일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일 매매만 본다라면은 네. 내일은 또 2차 전지가 급소인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2차 전지가 그래요. 좋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얘기하고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다음 이슈를 미리 아까 봤어요. 미리 보고 그래서 OX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 사실 OX는 다음 이슈와 지금 2차 전지를 좀 붙여보고 싶었었는데 자, 두 번째 이슈 100팀에서 준비한 헤드라인입니다. 어떤 헤드라인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100팀의 이슈는 K바이오의 잭팟 시작, 3조 8천억 기술 이전 훈풍의 랠리 재점화입니다. 대규모 잭팟과 함께 국내 바이오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가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최대 3조 7,487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영향인데요. 이번 계약은 뇌혈관 장벽 셔틀 플랫폼인 그랩바디를 포함해 복수의 개발 권리를 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약금 외에도 개발과 허가, 상업화 단계에 따라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받기로 해 향후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번 빅딜로 K바이오 전반에 기대감이 몰리면서 시장은 다음 타자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벤처들은 그간 주도 업종에 밀리며 저평가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술 수출이 잇따르고 또 내년에는 주요 임상 결과 발표가 대거 예정된 만큼 바이오 섹터 재평가가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K바이오의 랠리, 이번엔 진짜 시작일까요? 파트너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100팀에서 선택한 헤드라인은 K바이오 잭팟의 시작, 3조 8천억 기술 이전 훈풍의 랠리 재점화 이런 헤드라인으로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자, 바이오 이야기 어떤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김동엽 대표 의견 듣고 내용 듣고 또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뭐 시장 키워드라든가 한 줄 평 말씀드릴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늘 이제 촉발이 됐던 바이오의 강세는 뭐 이미 브리핑이 나왔듯이 ABL 바이오가 이번 4월달 4조에 이어서 3조 7천억대 이제 추가 기술 이전 공시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이제 시장 분위기를 달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도 우리나라 기술 수출 금액이 13조라고 합니다. 근데 상반기에만 11조였고요, 올해. 지금 이번에 그 3조 7천억 나오기 전까지 약 14조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붙이면 18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20조 원을 넘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니만큼 작년에 이어서 기술 이전 계약의 어떤 건수라든가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뭐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더 이런 것들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 계약 당사자 상대방이 릴리였는데 릴리는 진짜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기술 이전 계약을 몇 건이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거의 진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어서 기술력만 좋다고 하면 뭐든지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11월하고 12월 달 연초가 그 시스템이라든가 플로우상 보면 기술 이전 계약이 가장 좀 많이 일어나는 계절적인 또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ABL 이후에도 아마 연말까지 제 생각엔 뭐 특정할 수는 없지만 한두 개 이상의 조급 조 단위의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면서 20조 원 이상의 기술 이전 계약을 완성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이미 제가 아까 기사를 찾아보니까 엊그저께 기사로 해서 벌써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 나갈 기업들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1월 초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면서 또 초미의 관심을 받게 될 텐데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까지 이미 이제 명단화 돼가지고 돌게 되면 뭐 아마 연말에서 연초까지의 분위기는 바이오가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바이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이오 지금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습니다. 일단 정부의 정책이 있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글로벌 기술 이전 계약이 있고요. 향후 나올 임상 데이터 그리고 FDA 승인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술 이전 확대 흐름 등 뭐 여러 가지 지금 호재들이 좀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바이오에 녹아져 있고 좋은 이슈는 지금 바이오가 다 품고 있는데 중요한 건 바이오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기업 하나하나 좀 그 안을 들여다보고 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옥석가리가 좀 필요한데 분명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기업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라도 두 개라도 이렇게 조금 연관성이 있으면 되는 건지 이 김동엽 대표가 바라보는 바이오의 옥석가리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늘 뭐 방송에 나와서 바이오에 대해서 질문받으면 제가 맨날 하는 소리가 있어요. 바이오는 진짜 제가 일자무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자 무식이라고요? 네. 그만큼 어려워요. 대표님도 모른다고 하면 저도 정말 진짜 어렵죠. 모르겠어요. 뭐 네. 그런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접근이 굉장히 어렵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어려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어렵다, 잘 모르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사실 주식이 안고 있는 특장점 중에 하나가 신비주의 아니겠어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굉장히 잘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다른 업종보다 불확실성과 그 모호함 안에 내재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들이 과거 10년 전의 기술 이전을 위해서 뭐 신약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했던 좀 뜬구름 잡기보다는 지금 플랫폼이라는 어떤 기술로 좀 치환이 돼가지고 그렇죠. 확실한 기술이고 이런 것들은 흔히 말해서 뻑이 나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옛날에 신약 개발은 한 회사랑 계약을 맺으면 그냥 땡이에요. 네. 그 권리가 다 넘어가고 땡인데 이 플랫폼 기술은 뭐 릴리아도 계약을 하지만 노보노디스크라든가 경쟁에서 여러 개와도 조금만 틀을 바꿔서 여러 번 그래요. 다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요, 좋습니다. 예전하고 좀 바이오도 다른 게 지금은 뭐 임상에 이렇게 목을 많이 매시는 분들이 수가 확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임상의 모든 것을 다 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좀 그런 분위기도 좀 줄고 다양한 쪽으로 좀 퍼져 나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고 이쪽 우리 흑팀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와 붙이고 싶은 게 반도체가 아니라 바이오였다고. 지금 둘 다 코스닥에서 굉장히 강한 업종이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좀 이제 코스닥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코스닥이 이제 좀 올라가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앞서 관전평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개인 투자자가 접근할 때 조금 어렵지만 뭔가 굉장히 많은 뭐라고 해요? 모멘텀을 품고 있는 바이오를 보는 것이 현 시점 가장 현명하다. 5. 그래도 코스피가 조금 쉬어도 코스닥에는 AI와 연관성이 있는 2차 전지, ESS로 대표되는 2차 전지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래서 2차 전지 쪽을 보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는 X로 가보겠습니다. 바이오 O, 2차 전지 X. 하나, 둘, 셋. 이게 2대2로 이렇게 팽팽하게 갈리네요. 그렇죠?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 추가적으로 네, 하시면 아까 2차 전지하고 해서 2차 전지 좋다고 했는데 네, 제가 지금 바이오를 바이오로 했잖아요. 드셨어요. 사실 저도 바이오는 저도 잘 모르거든요. 바이오 매매하는 종목이 제가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알테오젠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라이센스 아웃 했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ABL 바이오에 해당하는 거지 바이오 종목들이 다 기술 수출을 한다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부 다 뭐 각색인데 이제 바이오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차전지는 이미 올라왔었고 아까 제가 셀트리온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 같은 경우 셀트리온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뭐 홍보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이제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1912의 공장 인수라든지 모든 레퍼런스를 쌓아가지고 왔는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밀리면서 약간 뒤천으로 갔던 게 바이오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바이오의 특징이 이제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그 물꼬를 ABL 바이오가 탁 튕겨준 거고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받아먹기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오를 보는 게 맞다. 모르면은 그냥 잘 아는 기업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강모 대표는 네.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네. 쪽을 선택하셨죠? 바이오였나요? 2차 전지였나요? 아니요, 저기 반도체. 이차 전지. 아까 반도체였고 두 번째 지금 2차 전지였죠? 2차 전지라고. X가 2차전지. 그렇습니까? 그럼 바이오 하겠습니다. 바이오로? 네. 제가 그래 바이오에 대한 의견 네.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질문의 이제 주어가 시청자분들. 네.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을 존중합니다만 저는 사실은
지금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다면 바이오를 선택을 해요.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접근하길 원한다면 사실 반도체도 괜찮고 AI 또 2차 전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들고 싶고 그 말씀은 바이오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도 찾아간다라면은 글로벌 비파마하고 조금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라인업이 찾아보시면 여기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정말 그 중에서도 미래지향적인 면역 항암제, 제3세대 항암제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라면은 바이오에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김동혁 대표가 이야기 주신 것처럼 바이오가 기존에 있었던 임상과 이런 뭐 이 기술 수출에 대한 배경이 한 종목에게 라이센스를 아웃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에 접목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ADC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또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도 힘을 가지고 있는 K바이오가 있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지향하신다라면은 종목은 좀 나올 수가 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짧게 우리 김대복 대표의 의견 짧게 한번 듣고 다음 이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바이오를 잘 알거든요. 네. 근데 잘하는데 알겠습니다. 잘하는데 네. 바이오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약가 인하예요. 기본은 약가 인하인데 바이오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이런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숫자가 찍혀 나오는 것들 이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면 잘 모르는 사람은 ETF 하면 돼요. ETF에 좋은 종목 딱 꽂혀져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차 전지를 주목하는 이유는 네. 예, AI와 연관이 돼 있는 것이 2차 전지이기 때문에 AI가 필요한데 이번에 이제 코어 이브가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가이던스가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 이러니까 뭐라 했냐면 아니 내가 수주를 많이 받았는데 이거 언제 지을지 모르겠다. 뭐냐? 그 이제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게 이제 필요한 이유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쪽 시장 흐름에서는 이쪽 흐름으로 봐야 되는 이유이다. 그래서 2차 전지는 ESS라는 새로운 어떤 영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2차 전지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바이오와 2차 전지 이야기 해봤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시면 또 종목들 시청자분이 기다리시는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관전평부터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매매 전쟁 대국에서 펼쳐진 흑백팀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팀전 데스매치인 만큼 종목들이 정말 쟁쟁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 우리 팀 종목 중 원픽과 상대팀 종목 중 원픽을 살펴보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이름하여 데스매치 흑백 원픽입니다. 자, 먼저 이동근 대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근 대표는 흑팀에서 선택한 흑팀 종목인 거잖아요. 선별 기준 또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흑팀 종목 선택하셨을까요? 글쎄요, 이제 하루밖에 남지를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일이죠. 이게 뭔가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 뭐 다른 것 없습니다. 뭐 내일 하루 반짝 안 올라가면 끝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중에 골라봤는데. 그래요? 그럼 어떤 제가, 종목인지 바로 내일 하루 그래서, 급등할 것 같은 종목? 예, 그래서 뭐 LNF를 일단 한번 LNF 골라봤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뭐 바이오하고 2차 전지 이렇게 해서 바이오를 선택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LNF 같은 경우는 LFP 쪽 양극재 소재를 개발한다 이런 내용들로 해서 상당히 이제 급등세를 보여왔고 조금 이제 부담이 오늘 5.8% 정도 좀 올라온 게 조금 부담이 되긴 돼요. 네. 그렇지만 내일 아침에 조금 시초가 낮게 출발하면은 한 번 더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내용들로 해서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흑팀에서 선택한 흑팀의 원픽, 내일 하루 반짝할 것 같은 LNF를 선택을 해주셨고요. 100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복 대표님, 100팀에서 선택하신 거죠, 종목을? 네, 그렇습니다. 자, 선별 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선별 기준은 이제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있었던 종목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있었다는 것은 향후 우상향할 확률이 예. 높다 이렇게 보신다는 네네. 거죠. 자,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SK 하이닉스이고요. 뭐 이건 뭐 다 아는 것이니까 그래요. D램 가격이고 랜드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부담이 있는데 이 앞으로 이 회사가 더 가려면 기본 주주 환원책이 나와줘야 돼요. 네. 주주 환원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의 예탁 증서 ADR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HBM4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50% 인상을 좀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는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다만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계속 따라줄 거냐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저는 따라준다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그렇다면 지금 접근하기 가장 적절한 위치라고 보신다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대복 대표의 100팀 원픽 종목은 하이닉스를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이강무 대표는 상대팀입니다. 흑팀에서 바라본 100팀의 종목. 네. 선별 기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저 역시도 이제 내일장에서 좀 뭔가 급소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수급에 대한 이동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을 가져갈 수 있는 바통을 예상했을 때 네. 섹터를 먼저 보고 골랐습니다. 그래요. 그 섹터는 어떤 섹터인가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자, 네. 종목 공개해 주시죠. 저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선택을 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오늘 뭐 이슈 중에 하나 이 도요타의 미국 공장 증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공급에 대해서 조금은 전기차 캐즘을 많이 의식해서 어떤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지연시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투자를 좀 다시 속도를 낼 수도 있고 전기차 캐즘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호주라든지 주요 지역에 대한 영모를 또 이 공급망 확보로 해서 또 투자를 합니다. 이런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대미 투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건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퓨처엠을 선택을 했고요. 북미 시장에서의 시장 확대력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공장 가동률이라든지 그래요. 실적 개선에 상당히 큰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우리 이강무 대표는 포스코 퓨처엠. 퓨처엠. 오늘 이동근 대표, 이강무 대표 둘 다 2차 전지 쪽으로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동엽 대표는 이제 흑팀의 종목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흑팀에서 원픽 종목 어떤 기준에 놓고 종목 선택하셨을까요? 일단 뭐 바람은 아닌데 네. 내일 많이 오를 것 같아갖고. 내일 많이 오를 것 같은 종목? 예. 근데 사실 지난주에 제가 흑팀 종목 하나 골라서 음, 어제까지는 매우 좋았는데 네. 오늘 보니까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데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찍은 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동엽 대표가 선택한 흑팀의 원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사이닉 솔루션. 사이닉 말씀을 드리고 솔루션이요. 싶은데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동사는 그 SK 하이닉스의 공식 디자인 그 하우스 이런 쪽으로 해서 거의 뭐 유일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상당히 뭐 에이직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 설계 쪽으로 연관성이 좀 큰 회사라고 보이고요. 며칠 전에 한번 장대양봉과 함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나온 이슈가 뭐냐면 지금 이제 피지컬 AI 나옵니다만 요새는 이제 로봇 손에 집중이 돼 있긴 한데 인간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거, 청각이라든가 뭐 후각, 촉각, 미각. 이런 것들을 느끼는 반도체를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거에서 이 설계가 들어가고 SK 하이닉스가 만들어주고 이런 이제 역할 분담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이런 마이크로폰 센서 이외에도 이런 건 이제 거의 그 청각에 가까운 얘기인데 앞으로 눈을 뭐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촉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인간의 어떤 그 촉감하고 거의 유사한 정도의 그래요. 느낌이 나오는 반도체 쪽에 진출할 수 있는 시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염두를 두고요. 좀 네. 그래프 기술적인 거 잠깐만 보여드리면 그래요? 그래프가 상한가 이후에 3, 4일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지금 네, 화면 보여주시죠. 네. 모양이 상당히 지금 고공권에서 모양을 잘 만들고 있고 마치 그 방아쇠를 당기 바로 직전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시간에 보니까 약간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좋은 매매 타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이닉 솔루션
우리 김동엽 대표의 흑팀 원픽 종목으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인의 팀과 상대 팀의 원픽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데스매치 흑백 원픽 함께 하셨는데요. 자, 이제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오늘 대국의 개별 수익률 탑5 빠르게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오늘의 상황 어땠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각 팀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효자 종목 탑5 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네, 5위 보시죠. 네. 오, 흑팀 오늘도 내일도 달린다 선수 큐리언트로 앞서 나갑니다. 네, 100팀은 오늘도 911 선수 나와 있습니다. 4위도 만나보시죠. 네, 4위 볼까요? 4위는 네. 와, 이번엔 저희 100팀 911 선수 SK 하이닉스로 15%대 기록합니다. 네, 흑팀 화성가자 선수도 수익률 좋습니다. 3위 바로 만나보시죠. 3위 보여주시죠. 3위. 오, 100팀 오리백수 네. 선수입니다. 제닉스 로보틱스 18%대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네, 흑팀 3위는 캡틴 최 선수. 2위 보겠습니다. 2위 네. 만나보시죠. 2위는 네, 또 오리백숙 선수 어제와 같은 G2G 바이오인데 오늘은 무려 52%대입니다. 우리 팀 따라잡아야 될 네. 텐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1위는 어떤 팀이 가져갔을까요? 보여주시죠. 100팀 물음표 떴습니다. 100팀 왜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대단하죠. 저희 100팀 2위 선수의 수익률이 50%대였으니까 1위는 그걸 뛰어넘은 거거든요. 네. 어떤 선수의 어떤 종목인지 잠시 후 공개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구 흑백팀의 상위 5위부터 1위까지 순위 만나봤는데요. 자, 이제 대망의 1위는 누가일지 오늘의 1위는 100팀에서 나왔습니다. 매매전쟁 대국의 오늘의 1위 공개합니다. 오늘의 1위는요. G2G 바이오의 힘이 지금 며칠째 계속 가고 있습니다. 내 종목은 수익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우리 참가자신데요. 54.40% 오늘 또 G2G 바이오로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G2G 바이오의 힘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G2G 바이오는 저희가 앞서 시간대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네 분이 선택하신 꽁꽁 숨겨놓은 현 시점 바로 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들 또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동훈 대표님 짧게 선별 기준 들어볼게요. 어떤 기준을 놓고 선택하셨을까요? 예, 저는 지금 2차 전지, 2차 전지. 이렇게 ES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다음에 확산 기대감 이런 내용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좋습니다. 이동근 대표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오늘 이동근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삼성 SDI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그동안 계속 LG 에너지 솔루션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다가 이제 좀 너무 식상한 것 같아가지고 SDI로 조금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 지금 이제 적자가 올해 거의 다 반영이 다 됐고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달에 ESS 그 수주권에 대한 경쟁 수주가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번 바람을 또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가는 현재가 목표가 40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 28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 SDI 우리 이동근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김대복 대표님 네. 먼저 선별 기준부터 들어볼게요. 내 마음속에 숨겨놓은 탑픽입니다. 네. 그 업황 쇼티지고요. 그다음에 실적 개선입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좋습니다. 과연 김대복 대표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선택하셨는지 김대복 대표의 종목 공개합니다. 김대복 대표는 LS 일렉트릭을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반도체에서 나올 줄 알았더니 전선으로 나왔습니다. 예, 뭐 같은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5번 연속으로 이제 로보티즈만 했는데 네. 또 이것도 식상할 것 같아서 오늘 바꿨습니다. LS 일렉트릭이고요. LS 일렉트릭은 전력 기기 회사이죠. 북미 AI 데이터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최근 이제 3일 동안 가격 조율을 받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없다. 그래서 매수가는 47만 원 이하, 목표는 70만 원, 손절가는 42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가격 하겠습니다. 부담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차트를 그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차트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보여주시고 현재 위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전력 기기 쪽은
이제 3사가 있는데 3사 중에서 가장 가격이 싼 겁니다. 40만 원, 90만 원, 200만 원, 220만 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47만 원짜리 그 중에서 가장 싼 건데 이쪽이 업황이 쇼티지인데 최근에 요 3일 동안에 이 지금 흐름이 이렇게 쌍봉 비슷하게 맞았는데 주가가 안 빠지잖아. 이 양봉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이름 여기가 가격 부담이 없다는 얘기죠. 이격 조율을 하고 가면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이 47만 원대 오면 부담 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대복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LS 일렉트릭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이강무 대표 네, 선별 기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대복 대표님을 이어받아 로보틱스를 갖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로봇이다. 네, 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강무 대표의 탑픽 종목은 이어받아 유일 로보틱스를 네. 선택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말 그대로 좀 유일한 로보틱스가 될 수도 있는 그냥 SK온 쪽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했었던 기업인데 이 기업에 대한 이대주주로 SK온 법인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콜옵션까지 행사한다면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선은 이제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고 지금처럼 이제 산업 자동화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다라면은 이미 라인을 공급하고 있는 유일 로보틱스는 상당히 좀 호재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북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도 좀 강한 모습이 연출되었는데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좀 장기간 동안에 만들어 놓고 있는 박스권에 대한 형태가 바뀌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대가 넘어간다라면은 새로운 마디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 마디에 대한 높이는 저는 1차적으로 12만 원 라인대 신고가 위치를 좀 예상할 것 같고요. 현재 위치에서 손절 라인대 정한다라면 7만 6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강무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유일 로보틱스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세 분이 탑픽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2차 전지, 전력, 전선원, 전력기기, 로봇. 네, 우리 김종혁 대표의 섹터도 만약에 다르면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만큼 시장 대응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느 쪽으로 좀 이렇게 몰려줘야지 사실 대응이 좀 편하시기도 할 텐데 글쎄요. 좀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김종혁 대표의 탑픽 종목 선택 기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오늘 초지일관 바이오 계열만 말씀드리는데 역시 모멘텀하고 수급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어제 오늘 화제가 된 바이오는 ABL 바이오인데 그렇죠. 어제는 이제 붕 떠서 같이들 올랐다가 오늘은 아침 시세 이후에 음봉 달리거나 꼬리 달린 녀석들이 의외로 많았는데 줄기차게 2연속 양봉을 크게 그렸고 또 그에 걸맞게 연기금과 사모펀드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왔기 때문에 좀 남다른 행보를 앞으로 띌 것 같다. 그래요. 이 그러면은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과연 어떤 종목일지 네. 우리 김동엽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네. 김동엽 대표의 탑픽 종목은 퓨처캠이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방사성 의약품 시장도 이제 커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커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미 2020년도에 12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방사성 의약품 CMO 공장을 이미 완공한 바가 있고요. 올해 5월달에 식약처에다가 방사성 의약품 관련된 품목 허가를 신청해서 지금 허가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미국에서 전립선암 치료제 관련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국내 3상에 대한 그 임상 계획을 식약처에다 이미 낸 바가 있어서 관련된 임상 승인, 계획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임상 3상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흐름이 조금 좀 완만하게 흐르다가 사실 바이오는 뭐 어제 오늘 사이에 양봉을 많이 만든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까지 좀 힘차게 양봉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를 가지고요. 역시 사모펀드라든가 연기금처럼 들어오면 좀 반향성이 큰 그 수급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초반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통해 가지고 뭐 주봉 기준으로 보면 작년도 그 이맘때쯤이 31,000원대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거 이상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동엽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퓨처캠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섹터가 정말 네 분이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의 탑픽 종목들 살펴봤는데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오늘 또 안내 도와드릴 텐데요. 오늘 끝나고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되는 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입장이 김대복, 김동엽 두 분이시고요. 네. 그렇죠. 우리 이광무 대표는 아니시죠? 네, 제가 따로 녹화가 있어가지고. 그러시죠. 네. 그러고 우리 이동훈 대표도 내일이시니까 잠시 후에 네. 소개해드리고. 자, 먼저 우리 김동엽 대표부터 지금 바로 입장.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그냥 저는 옆에 오늘 별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그 예. 왕관에서 벗어나 왕수돌침대 어디 갔나요? 주머니 속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요? 이제 별 하나로 하셨나요? 네. 네. 자, 오늘은 뭐 하루 종일 이 시간 통해서 바이오만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이 왔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바이오가 주도 섹터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대응 전략 말씀드린 시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은 바이오가 주도 섹터로 부각이 됐을 때 대응 전략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김대복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예, 오늘은 뭐 지금 당장 공략할 섹터를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은 바이오는 제가 유튜브가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김대복 하면 유튜브가 있는데 이리로 들어오시면 바이오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제가 하루 종일 공방합니다. 네. 여기서 좋은 종목들 많이 드릴 테니까 모두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입장과 내일 아침 8시 30분부터지요. 네, 김대복 대표 그리고 이동훈 대표도 내일 아침 8시 30분입니다. 예. 네,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내일은 여러분들하고 하루 종일 시장 주도주하고 주도 섹터 이런 쪽이 어떤 쪽인지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훈 대표는 8시네요. 그렇죠? 예, 예. 좋습니다. 이광무 대표는 없으시고요. 좋습니다. 한국경제TV나 진짜주식 홈페이지 가시면 세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정보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팀전으로 펼쳐지는 매매전쟁 대국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의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정리 도와드리겠고요. 오늘 수능을 본 우리 학생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학생들보다 그 부모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각 팀 파트너들의 탑픽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흑팀 이광무 파트너의 탑픽 종목 유일 로보틱스네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2만 원입니다. 이어서 흑팀 이동근 파트너의 탑픽 종목 삼성 SDI입니다.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는 40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백팀 김대복 파트너의 탑픽 종목은 LS 일렉트릭입니다. 매수가는 47만 원 이하, 목표가 70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백팀의 김동엽 파트너입니다. 퓨처캠을 가져오셨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3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흑백팀 대표들의 탑픽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서바이벌 예선전이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벤트. 지금 바로 진짜 주식 3부 이벤트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어떤 팀이 예선전에서 우승할 것 같은지 흑팀이다, 백팀이다 남겨주시면요. 추첨을 통해 감사한 마음 가득 담은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예선의 마지막, 내일은 어떤 팀이 웃게 될까요? 내일 밤 9시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